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옵션 트레이딩에서 마진은 중간이익, 증거금, 융자금 등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옵션 트레이딩에 필요한 증거금과 융자금의 의미로의 마진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옵션을 매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마진입니다. 마진입니다. 공매도에서는 증거금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일반 주식 매매에서는 없는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옵션 트레이딩에서 증거금은 오직 옵션 매도자에게만 요구된 조건입니다. 왜 옵션 매수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지는 계속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증거금은 옵션 트레이더가 옵션을 매도할 때 그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증거, 혹은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의 매도를 위해서 실물 주식으로 거래될 때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계좌의 현금 혹은 그에 상당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개시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옵션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상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때 요구되는 금액을 유지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개시증거금이 유지증거금보다 조금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증거금이란 걸 알아야 할까요?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증거금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YZ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주당 가격이 100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회사를 분석해 보니 몇 주 이내로 2배 이상 급등할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현금이 달랑 2000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불짜리 주식 2주만 매수하고 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2주만 매수하고 마시겠어요? 몇 주 내로 2배 이상 된다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은 반대입니다만 신용카드나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단기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바로 여러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유 중인 현금이 얼마인지, 혹은 주식, 현금, 채권 등 계좌 전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도 100만 달러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랑 10만 달러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바로 증거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계좌에 보유하고 현금이 많을수록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사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갈 것이고요. 그 이자율은 증권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융자금의 의미로서의 마진입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마진 계좌라고 해도 증권사에서 무한정 돈을 빌릴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실제로는 절대로 이렇게 트레이딩은 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과장해서 설명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앞에 XYZ 주식의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000불이라면 증권사에서는 2000불 정도만 더 빌려주는 게 보통입니다. 증권사로부터 2000불을 더 빌리게 되면 여러분 계좌 전체의 가치는 4000불로 올라가고 총 4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전체 계좌 가치에 비해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비율을 보통 마진율이라고들 많이 혼동하는데 정확히는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린 돈 회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 계좌 가치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니까 빌려준 돈 회수도 문제가 없고 그냥 천천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때부터는 증권사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750불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좌 전체의 가치는 3,000불로 줄어들었고요. 빌린 돈이 2,000불이니 레버리지 비율은 66.67%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빌려준 금액 2,000불의 50%를 채우기 위해서 1,000불의 현금을 입금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입금 후에는 계좌의 평가 가치는 다시 4,000불이 되고 레버리지 비율은 50%로 낮아집니다. 바로 이 상황이 증거금 추가 납입 요청, 즉 그 무섭다는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보유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 잔액을 유지 증거금이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사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옵션 유지에 필요한 유지 증거금 역시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만약 해당 포지션 유지를 위한 증거금이 계속 늘어나서 계좌에 있는 잔액보다 필요한 유지 증거금이 많아지면 증권사에서는 증거금 추가 납입 요청, 즉 마진콜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이라고 부르고 일정 기간 이내에 추가 증거금을 더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임의로 보유 주식이나 다른 옵션을 강제로 청산해서 유지 증거금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해당 옵션이나 포지션을 임의로 청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반대 매매 가격 스프레드로 인해서 손해를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들 스프레드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거금이 왜 옵션 매도에 필요한지 먼저 기본적으로 증거금 제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풋옵션 매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한 주 가격이 5불인 트리플X의 풋옵션을 행사 가격 5불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옵션은 한 계약이 해당 주식 100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리플X의 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만기일에 주가가 1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 행사를 할 것이고 저는 현재가 1불인 주식을 5불을 주고 100주를 매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죠? 시가 100불어치 주식을 총 500불을 주고 사야 하니까 속은 쓰리겠지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은 없겠죠. 그런데 트리플 X의 행사 가격이 5불이 아니라 500불이었고 마찬가지로 만기일에 1불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당 1불인 주식을 500불을 주고 100주를 인수해야 합니다. 즉 5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도한 풋옵션이 10계약이라면 어땠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계좌에는 1000불밖에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권리를 행사한 풋옵션 매수자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받아야 하는데 저 때문에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줘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 손실은 고스란히 옵션 매도자와 증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금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100주 매수에 필요한 5만 불 혹은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50%라고 가정하에 있는 제가 한 주에 500불 하는 주식의 풋옵션을 매도하자면은 레버리지 비율은 98%나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매매는 애시당초 시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도를 못했을 테니 풋옵션 매도자로 받을 수 있는 손실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옵션 정글 초반에 옵션으로 패가망신 어쩌고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제가 25,000불이라는 현금이 계좌에 있다고 가정하죠. 자, 5만 불의 규모인 풋옵션 한 계약을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고요?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할 때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점이 실제로는 절대로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과장해서 날조한 설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반대로 트리플 X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480불이 되었습니다. 계좌의 평가 가치는 48,000불이 되었고요. 레버리지의 비율은
52%가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2,000불을 더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낼 것이고요. 2,000불 더 입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가는 더 하락해서 450불이 되었습니다. 계좌의 평가 가치는 45,000불이 되었고 레버리지 비율은 55.56%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5,000불의 마진콜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5,000불을 집어넣고 옵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손절 청산을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진콜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로 강제로 청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진 청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어떤가요? 옵션 매도자가 아무리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마음먹어도 유지 증거금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손실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하는 작용은 없어요. 다만 옵션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 물고 악악대는 것처럼 패가망신할 수 있는 확률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매수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옵션 매도자 역시 보호하기 위해 증거금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패가망신 할 수 있어요. 계속 증거금을 들이붓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옵션 매도 후에 유혹이 있더라도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량한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패가망신의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런데 옵션을 매도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으로의 마진 알겠는데 융자금의 의미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증거금으로의 마진과 융자금으로의 마진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왜냐하면 예로 들었던 풋옵션 매도는 내가 보유한 현금 이상을 빌려서 증거금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내 보유 현금이 25,000불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5,000불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에 500불인 주식 100주를 한 번에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25,000불을 빌려서 5만 불을 만들어 놓고 CSP를 한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CSP, 보유 중인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현재 구매력 이상의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의미예요. 솔직히 아직도 헷갈리시죠? 그럼 제가 현금 5만 불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에 500불 하는 풋옵션 한 계약을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시죠. 자, 여기서 저는 마진을 사용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에 내가 가진 현금 5만 불로 주당 500불 하는 주식 100주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진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해서 100불이 됐던 1불이 되던 이 경우는 저는 마진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풋옵션의 매도를 설명하면서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보유 중인 현금을 사용해서 다른 주식을 사거나 다른 옵션을 샀을 때 해당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넘어가는 매매가 발생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진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면 항상 매매 계좌의 현금 잔고와 증거금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네이키드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차근차근 예를 정해서 따져보세요. 그 무섭다는 네이키드 콜옵션 매도도 큰 폭의 손실이 나기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고 시청료는 좋아요와 댓글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